박희락 교수입니다. 사실은 지난 9월 1일 그 뉴데일리에 제가 그 장관 내정자죠. 서욱 대장한테 장관이 됐으면 이런 것에 좀 중점을 뒀으면 되겠다 하는 글을 좀 썼습니다. 제 나름대로 뭐 조금 육사 선배기도 하고 또 이제 뭐 우리 국가안보나 또는 또 국가 발전에 국방장관을 차지하는 비중이 높으니까 그분이 읽어볼지 안 읽어볼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한번 제가 좀 썼습니다. 근데 좀 몇 분 선배님들께서 그 내용이 괜찮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장군의 소례도 한번 이제 전달하자 이렇게 해서 오늘 나오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뭐 서욱 대장한테 하는 그 내용을 그대로 읽을 수는 없고요. 제가 한번 그 어떤 내용인지를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사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그 어렵고 중요한 건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도 내가 하루에 어디에 진짜 내 시간을 투입할 것인가. 그래서 제가 기억나는 게 있어요. 그 깨진 화분. 사실 어떤 집에 화분이 깨졌다. 그러면 그날 어떤 계획을 세워놨다 하더라도 그 화분부터 먼저 치우잖아요. 화분을 안 치우고는 사람이 생활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그 화분을 치우는 게 최우선 순위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세상 살 때도 가장 우선적인 게 있거든요. 근데 훌륭한 분, 또 똑똑한 분들은 화분이 깨졌다. 그럼 그거를 제일 우선적으로 없앤 다음에 다른 일을 하는데, 이제 그렇지 못하는 분들은 이제 다른 게 바쁘다는 생각으로 화분도 못 치우면서 뭐 밥할래, 또 애들 볼래,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전부 다 엉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선순위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현재 서욱 그 대장이 장관이 된다면, 또는 뭐 우리 군대, 또는 우리나라의 안보 차원에서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게 뭘까? 그거를 제가 세 가지 정도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첫 번째 제가 이제 그 서욱 내정자한테 얘기한 게 이제 북핵 대비입니다. 사실 참,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이나 또 예비역 선배님들께서는 진짜로 황당하실 겁니다. 세상 천지에 이 휴전 상태에 있는 북한이 수십 개의 핵무기를 갖고 있는데 전혀 걱정을 안 하는 거거든요. 그럼 걱정 안 한다고 해서 그 위협이 없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걱정 안 하는 동안에 그 북한 핵무기를 계속 증강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2018년 4월에 판문점 모어 선언을 했을 때 국민들이 그 환호한 게 뭡니까? 그 판문점 회담을 통해서 핵무기를 없앤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2년여 지났는데 핵무기 하나도 안 없어졌잖아요. 그건 분명하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대부분의 분석가들은 북한이 계속 핵무기를 생산하고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2017년 말, 2018년 초에 있었던 핵무기 걱정은 전혀 사라졌습니다. 이 뭔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핵무기 걱정을 해야 북한이 핵으로 도발을 못하고 또 이제 북한이 핵무기를 없애지 않으면 안 되도록 압박책도 강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저는 국방장관의 임무가 가장 중요한 게 그거 아니냐. 그거 한번 국민한테 보고해라. 어떤 전략으로, 어떤 방법과 수단으로 북핵 위협으로부터 우리 국민을 지키려고 하는지. 사실 이건 우리 국민들께서 주권자시니까 대통령한테 뭐 장관은 말할 필요도 없고 도대체 북한 핵으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지킨다는 거냐? 뭐 북한이 핵 안 쏩니다. 뭐 북한 핵무기가 없을 겁니다. 이런 말 말고 만약에 북한이 핵 안 쏘고 북한이 만약에 나중에 위협한다면 어떻게 지킬 거냐? 그런 플랜 B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걸 요구해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께서 아파트에 경비가 있는데 하루 종일 잔소리를 좀 했습니다. 아니 아파트 경비 아저씨 계속 그렇게 걱정 없이 초소에서만 계속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좀 불량의 애들도 돌아다니는 것 같고 지금 뭐 도둑은 별로 없겠지만 좀 이상한 사람도 다니던데 그럼 경비 아저씨가 그렇게 얘기한다 하면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이 뭐 걱정 없습니다. 안 들어옵니다. 그럼 바로 경비를 자르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게
이상해져서 대통령이 전혀 국민한테 책임을 못 느끼고, 우리 국민 잘못이죠. 왜 국민이 주인답게 못했으니까. 얼마나 대통령하고 정부가 옛날처럼 했으면은, 최근에 뭐 조은산이라는 사람이 이 폐하 하면 임금에 비유해서 이 얘기를 했겠습니까? 그래서 장관한테 국민한테 보고해라. 어떤 보관을 할 건지. 실제로 옛날에 핵 대비는 우리 군대가 주도했습니다. 아시죠? 2013년 2월에 이제 새 정부가 들어서기 직전이죠. 곧 이제 그 핵실험을 한다고 그러니까 3차 핵실험을. 그때 이제 정승조 합참부장이 뭐라 그랬습니까? 만약에 이 핵을 사용한다고 한다면 그 징후가 있으면 우리가 미리 타격하는 수밖에 없다. 그렇게 준비하겠다. 이렇게 해서 킬체인, 뭐 선제타격 이렇게 발전시켰지 않습니까? 또 이제 박근혜 대통령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군이 자, 이게 미국이 이 핵우산을 제공 안 해줄 수도 있다. 그때 어떻게 할래? 그래서 그러면 방법은 그 김정은한테 너가 만약에 한국에 핵무기 공격을 가하면 우리 특전부대와 공군부대가 완전 너하고 너 가족은 완전 죽인다. 너 생명이 두렵지 않거들랑 그 공격하고 생명이 들어오면 공격 안 하는 게 좋을 거다. 우리 남한이 핵무기 공격을 받아줬다. 너는 반드시 죽인다. 이렇게 해서 KNPR이라고 그래서 이제 그 한국형 대량 응징보복 이렇게 만들고 또 이제 특전부대를 그렇게 좀, 미국의 이제 그 네이비 실처럼 만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거 다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서욱대장한테 한 게 그겁니다. 지금 국방부 합참은 홍길동전이다. 핵을 핵이라고 못 한다. 여러분들께서, 국민들께서는 이해 못 할 겁니다. 지금 어디에선가 국방부에서 많은 핵 준비를 하겠지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지금 어디에선가 아무도 이 순간에 북한 핵을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얘기했는데 사실은 제가 쓰면서 말미에 그랬어요. 내가 이렇게 쓰지만 이게 서 장관 내정자가 장관이 되면 하겠느냐? 다 이제 뭐, 정부에서 그런 거 안 좋아하는 것 같다. 몸살이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좀 당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정부에 핑계를 대지 말고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해라. 그리고 지레짐작하지 마라. 사실은 이제 조영 대표가 되고 나서 청와대 갔을 때 이제 이 조영 대표가 북핵 문제를 얘기하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공포의 균형 이 얘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공포의 균형이라는 게 이제 북한이 핵을 만들었으니까 우리도 핵 만들자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이 뭐 핵을 만들기는 어렵고 우리 재래식으로 됩니다. 이게 아마 정경두 장관도 얼마 전에 무슨 재래식으로도 핵 대응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방법이 잘못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대통령도 이 얘기를 듣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게 큰일 났다. 공포의 균형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핵무기를 못 만들고 재래식으로 하겠다 이렇게까지 결론 내렸으니까 공포의 균형이 필요하다는 건 아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국방부 장관 또 국방부 장군들이 아예 지레짐작으로 대통령과 정부는 북핵에 대해서는 대비 안 하는 걸 좋아한다. 이 얘기 안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말하는 거죠. 장관이 되면 대통령한테 가서 대통령 생각이 어떻습니까 지금? 물어보고 그 다음에 거기서 자기가 봤을 때 팩트가 잘못된 거 있으면 대통령 그건 사실 이겁니다. 이렇게 해서 고쳐야 되는 거죠. 아마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만은. 두 번째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게 이제 이 국민들 여러분들께서는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그 문제였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그 용어를 안 씁니다. 한국군 한미연합사령관 임명입니다. 지금 현재 계획은 한미연합사를 놔둔 상태에서 이제 한국군이 한미연합사령관을 한다는 겁니다. 우선 굉장히 그럴듯해 보이잖아요. 지금 현재 연합사령부가 굉장히 중요하고 많은 능력을 갖고 있고 그게 미군도 있는데 거기 사령관에 되면 우리가 다 이제 통제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되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미군 대통령이고 여러분들이 미군 국방부 장관이라면 한국군 대장한테 주의를 맡기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동티모르에 가 있는데 동티모르 장군이 우리 군대를 통제한다 그러면 우리가 허용하겠습니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더욱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장군 중에서 핵 전략을 공부했다든지 뭐 핵 교범을 봤다든지 또 핵무기를 한번 봤다든지 핵무기가 뭐 어떤 형태가 있고 위력이 어떻고 사용의 절차는 어떻고 뭐 사용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핵무기에 대해서 핵자도 모르는 사람이 사령관이 되어서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북한과의 전쟁에 대비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자, 우리 그 한국군이 한미연합사령관이 된다는 건 뭡니까? 미군이 부사령관 된다는 거죠. 사실 이걸 까먹으세요. 우리가 사장 되고 미군이 부사장 되는 겁니다. 그럼 부도 났을 때 사장이 책임져야지 부사장이 책임집니까? 만약에 우리 사령관이, 부사령관 말이죠. 이게 지금 내가 뭐 사령관이지만은, 이 우리가 능력 없는 거 아니냐? 미군 좀 지원해줘야 되겠다. 아이고, 제가 부사령관으로 뭐 전달은 해드리겠습니다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사령관이 알아서 하셔야죠. 이렇게 말씀 안 하시겠어요? 한미연합사는 사령관이 미군이기 때문에 미군 그 사령관이 본국에다가 나는 임무를 부여받았다. 한반도 전쟁 억제와 유사시 전쟁 승리에 임무를 부여받았기 때문에 아니 자산 좀 주세요. 병력 좀 주세요. 돈 좀 주세요. 계속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아니 우리 사령관에 대해서 미군한테 미국 국방부에다가 아니 지금 제가 연합사령관 임무가 필요하니 이거 내달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주한미군 사령관 통과해야지. 유럽은요, 미국을 제외한 28개국 아닙니까? 그죠? 유럽 자존심이 우리보다 더 세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미군이 직책이 뭔지 아십니까? 동맹군 최고 사령관입니다. 슈프림 커맨더입니다. 슈프림 커맨더. 그 직책을 그대로 미군 대장이 하게 하고요. 지금까지 바꾸자 말한 적이 없습니다. 왜? 미국한테 대장 임무를 줘야 미군이 철저히 지키니까 어떻게 보면 유럽을 이용하는 거죠.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가 예를 들었습니다만 여러분들 10억 그 자본금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90억 자본금을 갖고 있는 사람과 동업했습니다. 여러분 돈 많이 불켜야 되잖아요. 잘 될 때는 상관이 없죠. 어려울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사장 되고 싶죠? 사장 됐습니다. 어려워졌습니다. 그럼 90억이 있는 사람한테 내가 지금 사장은 됐는데 지금 이게 조금 부도 위기가 나는데 막을 돈이 없어. 당신 좀 주시오. 그 부사장이 말하고 주겠습니까? 아니 당신 사장이잖아. 그렇게 하고 싶다면서 이것 저리도 못하면서 그렇게 사장 하고 싶어 한 거야. 이렇게 안 하겠습니까? 사실은요. 지난해에 초기 작전 운영 능력 시험을 통과했다 그러는데 그것도 대강대강 하기만 하고 통과한 겁니다. 사실 코로나 때문에 이번에 완전 운영 능력 시험을 못한 거죠. 그래서 1년 연기된 겁니다. 원래 예정은 이제 올해 그 완전 운영 능력 시험을 통과하게 되면은 내년에 이제 최종 점검해서 2022년 5월에 이제 전환한다는 겁니다. 우리 사령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미군은 미군대로 이제 그 주한미군사 또는 유엔사 밑에서 있고 우리는 우리 한국군만 이제 지휘하게 되는 거죠. 그걸 왜 하겠습니까? 거기에다가 오히려 우리 한국군만 지휘하는 거기에 미군 참모가 있는 거죠. 오히려 우리가 더 간섭받는 거죠. 오히려 더 비자주적이지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좀 대통령한테 보고 드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작전 통제라고 하는 게 무슨 이 주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6.25 때 16개국이 다 작전 통제 받았습니다. 예.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소풍을 가도 그게 리더가 필요하잖아요. 그 리더가 제일 그냥 임금이고 그래서 합니까? 누군가 그 소풍에서 일 잘하는 사람이서 그 사람의 리더가 돼야, 야, 너는 텐트 쳐, 너는 밥 해, 너는 가서 말이지, 이 나무 가지 같은 거 꺾어 와. 지시가 되지 않습니까? 한 사람 해야 되잖아요. 리더가 둘이가 돼서 어떤 사람은 부하한테 말이지, 그 밥하라 했는데 어떤 사람은 말이지, 물기로라고 말이 되겠습니까? 그냥 지휘 일어나라 그러는데요. 영어로는 Unity of Command. 그거를 위한 수단일 뿐입니다. 전 세계에서 그걸 자주성으로 이해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열등감이 많아서 그런 거죠. 이제 이 정도 이 OECD 국가에 들어갔으면 열등감 벗어나야 안 되겠습니까? 장관이 이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께서 이 유튜브를 보시는 국민들 또는 예비역 선배님들께서 이걸 갖고 좀 이제 말씀을 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주변에 또 젊은 사람들이나 또 후배 장교를 만났을 때. 세 번째는 제가 이제 그 정치와의 관계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군대 생활을 하시면서 제일 어려운 게 뭐겠습니까? 상관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달랐을 때 아니겠습니까?
그때 참 어려웠습니다. 뭐 저는 사실은 이제 뭐 조금 이제 대들고 뭐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성공한 적도 있고 뭐 실패한 적도 있습니다만 대부분 사실은 참 그 조화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고민하고 있는 것이고요. 예. 특히 상관이 내가 봐서 분명히 틀린 지시를 한 것 같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근데 이제 지금 우리가 이 정치와 군의 관계에서 여기 계시는 분들, 군에 계시는 분들은 그냥 어릴 때부터 뭐 문민 통제, 정치적 중립 막 귀가 따갑도록 들었습니다. 또 아마 국민들께서도 정치적 중립이라고 아실 겁니다. 근데 정치적 중립에 조건이 있어요, 사실은. 그게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 서무엘 헌팅턴이라는 그 미국의 이제 교수죠. 그분이 얘기한 게 이제 이 문민 통제, 이상적인 문민 통제를 뭐라고 그랬냐면 주관적인 게 아니라 이 대통령이나 임금이 주관적으로 이게 내가 통제하는 게 아니고 객관 누가 봐도 합당한 그런 통제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군인은 정치적으로 철저히 중립을 지켜라. 국가를 위해서는 정치에 나서야 되는 거 그게 중립이 아니고요. 이 어떤 당파적으로 하는 게 중립이 아닌 겁니다. 예를 들어서 군인이라고 한 정치에 투표를 못하면 그게 정치적 중립이 아니죠. 군인도 정치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느 특정 정파에 이게 치우치지 말라는 거죠. 사실은 지금 우리 군인들이 정치적 중립을 안 지키는 겁니다. 어떤 여당만 계속적으로 따르거든요. 야당하고 같이 균등하게 보라는 거예요. 그게 정치적 중립인데요. 그거는 지금 많이 확립되었습니다. 좀 미흡한 부분이지만 오해,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당 쪽으로 그냥 철저히 따르는 게 정치적 중립으로 생각을 해요. 그거는 복종이죠. 그래도 어느 정도 됐다고 본다면 그 다음 이제 정치적 중립을 지탱하기 위한 조건이 뭐냐면 정치 또는 그 민간인은 군의 전문 영역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군이 너희의 그 기준, 너희의 교리, 너희의 원칙에 의해서 진급해라. 너희의 원칙에서 전쟁을 해라. 진급을 시키고 보직도 시키고 너희 나름대로의 문화를 존중해주고 너희 나름대로의 어떤 고유성 이것도 존중해주고 다 해주겠다. 그 대신 내 말을 듣지 않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라. 이게 이 군의 전문성 존중입니다. 사실은요 군에 대해서만 그런 게 아니죠. 지금 현 정부가 제일 못하는 게 그거지 않습니까? 언론에 대해서도 언론이 법률을 어기고 하는 건 처벌을 해야 되지만 또 가짜뉴스 하는 건 처벌을 해야 되지만 언론 나름대로의 원리를 이해를 해줘야 됩니다. 의사는 의사 나름대로, 법조인은 법조인 나름대로의 그 원리를 인정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자, 진급 같은 경우에요. 옛날에는 여러분들 진급은 뭐 국방장관이 시키는 줄 아시죠? 그렇지 않습니다. 진급의 실질적인 뭐 권한은 각군 총장이 있습니다. 참모총장이 갖고 있습니다. 참모총장이 심사합니다. 옛날에 그냥 심사하고요. 그냥 장관은 거기서 이제 승인만 해서 대통령한테 갖고 와서 그냥 그 서명을 받았어요. 그 권한은 형식적으로 그렇게 행사해야 되는, 그냥 서명해 잘했지? 당연히 다 잘했으리라고 생각하요. 하고 서명하는 겁니다. 한둘에 대해서, 내가 보니까 이러이러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 뭐 대통령이 요구할 수도 있죠. 내가 보니까 어떤 사람 굉장히 훌륭한데 그 사람 좀 한번 검토해 보시오. 이런 시대에 그런 사람 필요하지 않겠어?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자기 고등학교 동기라고, 자기 동생이라고, 뭐 자기 친척이라고 하니까 문제지. 자기가 봤을 때 훌륭한 사람은 충분히 국군 통수권자로서 육군본부한테 가서 이 사람 한번 진급 검토해 보시오. 할 수 있는 겁니다. 육군본부에서, 공군본부에서, 해군본부에서 한 것을 요즘은 조금 이제 그 규정이 달라졌어요. 몇 년 전부터. 이제 이 몇십 %를 더 얹어서 국방부에 보고하면 국방부에서 나름대로 걸러서 이제 제청을 하는 겁니다. 대통령한테. 그럼 대통령이 결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청와대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예를 들어 요즘 나오듯이 그 군인이 말이야 2주택 있으면 곤란한 거 아니야? 2주택 있는 게 좋은 건 아니겠지만 국방부 훌륭하게 말이지 이끌고 군사작전에 싸워 이기는 거하고 1주택 2주택 뭐가 상관이 있습니까? 뭐 사관학교 출신 너무 많은 거 아니야?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진짜 훌륭한 장군을 뽑는 게 그 진급심사지. 그렇게 할 때에 장관이 그렇게 휘둘리지 말으라는 거죠. 저는 항상 이 얘기합니다. 청와대 참모들이 이 얘기할 것 같으면 서면으로 해요, 서면으로. 서면으로 이런 사람들 진급시키시오. 이런 고려하시오. 서면으로 해라. 근거가 난 게. 떳떳하면 서면으로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뒤로 다 하고 말이죠. 그거를 거부하라는 겁니다. 저는 대통령이 직접 얘기하는 걸 저는 뭐 사실 친척이라 하더라도 저는 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 정도 뭐 되면 그런 여러 가지 생각 안 했겠어요? 그러나 청와대 참모들이 대통령의 지시인지 수석의 지시인지 비서관의 생각인지 행정관 청탁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군의 전문 영역을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군의 전문 영역을. 진급 같은 것도 지키고 또 군의 어떤 일에도 훈련하지 말라. 군의 영역이죠. 훈련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청와대 명확하게 지침을 내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봤을 때 또 국민들이 봤을 때 이거는 너무 청와대에서 이상한 지시를 내렸다. 그러면 저항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냥 흐지부지 해서 훈련도 못하고 말이죠. 또 사실은 군인은 진짜 정직해야 되는데 최근에 보면은 전부 다 거짓말을 해. 논리를 그냥 이상하게 비비고 와서 말이죠. 군인은 딱 부러져야 되지 않습니까? 기다 아니다. 아니, 뭐, 군사 합의가 위반이죠. 뭐, 북한이 미사일 시험 발사하면. 일체 적대행위를 하지 못하게 돼 있는데요, 1조에. 그럼 일체 적대행위에 포함되잖아요. 그게 우리한테 쏠려가는 건데. 예를 들어서 제가 정경도 장관 할 때도 그랬어요. 군사 합의는 위반이지만, 진짜 지금 비핵화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더 대승적인 차원에서 지금 우리가 반응하는 것보다는 좀 지켜보겠습니다. 이거 하면 되잖아요. 뭐가 문제가 돼요? 저는 정직하게 라는 겁니다. 근데 정치와 군의 관계에서 제가 이제 그 에피소드 할까 얘기를 든 게 이제 생도 때입니다. 우리 이제 사관 생도 신조가 있는데요. 그 세 번째가 이제 사관 생도는 안일한 불의의 길보다 험난한 정의의 길을 택한다. 이게 있어요. 그때도 사실 우리가 이제 농담을 했습니다. 아니, 뭐 안일한 정의의 길 없나? 왜 정의의 길은 항상 그렇게 험난하냐? 근데 저는 인생을 살아보니까 여기 보시는 분도 그렇게 했지만 진짜 정의의 길은 항상 험난해요. 안일한 길은 불의의 길입니다. 근데 요즘 실제 우리 군인들이 안일한 정의의 길을 구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기가 선택한 게 무조건 정의라고 만들어버린 거죠. 우리 국민들이나 우리 그 예비역이나 또 이제 밑에 있는 그 하급 장교들 봤을 때는 분명히 불인데 본인 정의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가는 겁니다. 정부 하는 걸 따르는 것을 정의라고 이제 포장하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 제가 말했습니다. 예? 나 하겠습니까? 그러면서 제가 이제 이 세 가지를 이제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했는데 이것 좀씩 관심을 가지시라. 근데 제가 생각에 이걸 못할 것 같다. 현 장관이. 한 가지도.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쓴 게 내가 장관이 할 수 있는 거 한 가지 얘기하겠다. 그게 군인들 공부 좀 시키라. 지금 군인들 공부 안 해요, 여러분들. 군인들 공부 안 하는 거는요, 이 의사가 자기 전문 영역에 대한 논문이나 책 안 읽는 거나 또 이제 뭐 변호사가 법전 안 읽는 거, 판례집 안 읽는 거 똑같습니다. 지금 군대는요, 가만히 앉아서 상식으로 이제 돌아갑니다. 왜 전쟁 안 일어나니까? 의사나 변호사는 환자를 치료해서 중리사안이 그 결과가 나오고, 변호사는 소송을 해서 이기고 지고가 나오잖아요. 군인은 지금 뭐 전쟁 없다는데 뭐. 그러니까 전부 공부 안 하는 사람이 유리해요. 왜? 공부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어떤 상관이 잘못된 얘기를 하면은 입이 들썩들썩하지 않겠어요? 그러다 참다가 막 예를 들어 굉장히 이제 완곡하게 한다는 것도 대대장님, 제가 생각한 대대장 말씀이 맞았지만은, 그래도 제가 되게 이러이러한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이런 측면을 한번 좀 생각해 주시면 어쩔런지요. 대대장 다 알아요. 저놈 새끼가 완곡하게 했지만 내 반대한다. 다른 놈 다 잘한다는데 쟤만 반대한다. 싫어하죠. 그 겉은, 그래. 저런 얘기도 해야 돼. 그렇지. 다 그렇게, 그런 얘기도 있는 거야. 그렇게 말하죠. 마음속으로는 그렇지 않아요. 왜? 전부 다 공부를 하는 사람은 밑에 사람이 바른 얘기를 하면 받아들입니다. 공부를 안 하는 사람 전부 자기 무식한 거를 이제 좀 노출시키기 싫어서 안 하는 거죠. 예. 그럼 무조건 이제 지휘관이 그냥 상식으로 하는. 그래서 공부를 좀 강조해라. 그러면 사실은 미국은 또 하고 있지만 계급별로 다 좀 읽어야 될 책 정도는 지정해야 안 되겠어요. 이거 소령으로서 이 책은 꼭 읽어라. 중령으로서 이 책은 읽어라. 대령으로 이 책 읽어라. 이거 있어야 안 되겠어요? 여러분들 저 주변에 있잖아요. 군인들 있을 때 이제 한번 보세요. 일상생활을. 제가 한번 그런 얘기 했어요.
옛날 사단장들이 워낙 이제 자기 폼 잡길래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들 고등학교 동기를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 옆에 한번 앉혀놔봐라. 그래 놓고 일주일 동안 보고 나서 야, 나 진짜 죽어도 사단장 시켜줘도 못하겠다. 이 말 나올 건가? 아니면 야, 나도 하겠다 지금. 이 말 나올 것인가? 사실은 나도 하겠다 이 말이 나오는 그런 평범한 사단장 하는 그건 사단장이 아니다. 그래서 토론장에 가서도 교범을 근거로 토론을 진행을 해야지. 야, 내 생각에는 말이야. 이게 안 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공부 안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그런 그 어떤 기회를 통해서 얘기했습니다만, 이제 저는 우리 군인들 진급 자격시험 칠 필요가 있다. 소령 올라갈 때는 소령으로서 필요한 어떤 지식을 갖췄는지 체크해야 안 되겠습니까? 중령으로 올라간다. 그럼 중령으로서 필요한 지식을 체크해야죠. 공부를 할 때는 그래 뭐 체크 안 해도 다 잘한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렇게 한 거지만, 공부 좀 안 한다는 걸 다 알면서도 야 뭐 군인이 뭐 시험 봐서 진급하나. 제가 시험 봐서 진급시키라는 거 아니에요. 진급의 자격을 심사하자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 문제은행식으로 내놔놓고 예를 70점 이상은 그냥 패스다. 다 패스해도 좋고, 그러면 공부하지 않겠어? 그 패스한 사람을 대상으로 진급심사하자는 거죠. 그러나 패스했을 때 뭐 70점 받은 사람과 99점 받은 사람, 그거 차별하라는 게 아니에요. 패스만 하면 똑같아요. 그러나 소령으로서 진급한 소령 자격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이야기를 뭐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뭐 참 저나 또 이 유튜브 보시는 분은 똑같겠지 뭐 장관이 그래 하겠습니까? 그냥 뭐 또 1년 남짓 그냥 지내다가 가는 거죠. 네, 참 그게 참 뭐 안타깝습니다. 국방에 관한 가장 중책을 맡는 장관이 새로 임명됐다는데, 저를 포함해서 예비역은 말할 필요, 국민들도 별 기대를 하지 않는다는 게, 이 참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현 장관에 대해서 마음에 안 들면 저 사람은 굉장히 특이한 사람이다. 군인치고 저런 사람 별로 없어. 다음 특히 육사 출신 나오면 달라질 거야. 이제 좀 기대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참 답답한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맨 마지막에 얘기한 건 그겁니다. 저는 뭐 사람마다 보는 시각이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최근에 그래도 모범적인 그런 장군이 있었는데, 저는 제가 거기서 이제 뭐 이름은 거명 안 했습니다만, 저는 김관진 장군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거기서 제가 저 장관 내정자의 13년 선배이고, 뭐 정권을 바꿔서 이렇게 장관을 했다. 아마 이제 그거 다 알도록 제가 일부러 썼죠. 결국 이제 뭐 윤석열 검찰총장도 얘기했습니다만, 사람이 아닌 국가에 충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군인은 사람이 아닌 국가와 군대에 충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사실은 국방부 장관은요, 진짜 정권 바뀌어서 계속 하는 게 맞아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잘한다 그러면 정치의 영향을 안 받아야 되는 게 국방부니까. 그래서 선혜정자가 옆에 모험도 있으니까, 지금은 진짜 여러 재판도 뭐 받고 또 감옥에도 있었고 고초를 받지만, 이미 많은 사람들이 훌륭하게 평가를 하고, 역사가 지나면 더욱더 훌륭하게 평가할 겁니다. 그래서 그 선배님이 선배님 때 잘했느냐 이렇게 할 말 없기 때문에, 그래도 최소한 김관진 장관 정도는 선혜정자 한번 좀 참고해도 되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실은 말하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실천하기는 어렵습니다. 저도 자꾸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내가 장관하면 똑바로 할 수 있었을까? 저는 사실은 잘하지 못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게 곡학아세하고 말이죠. 그렇게 그냥 그 불의를 정의로 말이지 포장을 하고 그러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지금 참 특이한 그런 상황을 목격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 사관학교 질이 전반적으로 떨어져서 그런지, 전부 다 사관학교에서 배운 거를 전부 다 까먹어버리고, 민간인보다 더욱더 이 곡학아세하고 시세에 편승하는 것 같아요. 제 말이 진짜 헛된 기후가 되기를 바라고 선혜정자가 잘 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